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모레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미일은 최근 외교장관 회의에 이어서 한미 양자회담에서도 북한 도발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을 강조하며 북공조를 강화. 조수현 기자. 핵미한 무력화에 중점을 둔 한미연합훈련 자유해방패 연습이 올해부터 14일까지 실시된 연례적인 방어훈련인데 북한은 신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훈련을 하루 앞두고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훈련 기간 단거리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쏘아올렸습니다. 올해 북한은 연초부터 대남노선 전환을 선언하고 전쟁 위협 수위를 높여올 만 이번에도 한미훈련의 빌미로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야외 기동훈련 48번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이럴 때마다 북한을 보여왔겠다. 북한은 어떤 국가적인 발적 핵 또 3월이면 나올 추가 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군사정찰위성 3기를 발사하라고 지시했는데 미군 당국은 이르면 이달에 발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에 맞서 한미일은 대북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뱅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빈틈없이 대응하기로 약속. 또 북한 자금줄 차단과 핵협의 그룹을 통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다. We are one in condemning North Korea's increasingly provocative rhetoric and actions that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이에 앞서 G20 회의 계기에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북한 미사일 경고정보 실시간 공유를 비롯 공동대응 역량을 계속 강화하기로 하는데 한미일은 단일 대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한류 관련해서 재미있는 기사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네팔 유력 경제지 리퍼블릭하는 유비쿼터스 한류라는 제목의 기사로 네팔에서 보는 한류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여기서 유비쿼터스 한류라는 단어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좋아하고 패션을 따라하는 젊은이들 취향을 뜻합니다. 기사는 카트만두의 젊은 세대가 한국 스타들을 따라하는 것은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니며 드라마와 영화부터 음식과 패션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도시 젊은이들은 모든 영역에서 한국을 따라하고 있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한 카트만두에서 DVD 가게를 운영하는 네팔인 크리슈나 슈레스타는 고객의 80%가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찾는다며 대부분은 학생들이다. 배우들은 물론 PD와 감독들 이름까지 외울 정도로 빠져있다. 요즘엔 한글로 적힌 배우들 이름을 읽는 것은 물론 손님들끼리 한국어로 대화하기도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신무가 인터뷰한 한 20대 여성은 라면과 소주를 좋아한다. 한국의 모든 것이 다 좋다. 학업을 마치면 한국에 가서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것이 꿈이다라며 당당히 자신의 꿈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곳곳에 MZ세대를 매료시킨 한류가 네팔에서도 불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되실 텐데 이 기사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10년 3월 7일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사 내에서 20대 젊은 세대로 불렸던 이들의 나이도 이제 30대 중후반으로 네팔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세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4년 전에 네팔 속 한류가 꽤나 거셌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국을 잘 아는 것은 권력이 됐고 한국어는 생존 언어가 됐으며 한국을 다녀온 후 한 도시를 책임지는 시장으로 당선되기도 하는 등 지금 네팔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다녀와야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소위 엘리트라 불리는 이들도 한국으로 떠날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네팔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잠시 사진 한 장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대한 스타디움 한 면에 빼곡하게 사람들이 앉아 무엇인가 종이를 한 장씩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일부는 빙 둘러앉아 의견을 교환하며 작성하고 있는데 이 사진 속 주인공들은 네팔인들로 전부 한국으로 취업하기 위해 원서를 접수하는 풍경입니다. 오로지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 놀랍기만 한데 이는 스리랑카, 태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등 몇몇 국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한국으로의 취업은 인생 역전의 기회이기 때문이죠.
작년 7월 19일 한국의 2024년도 최저임금 및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을 때 오히려 네팔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비행기로 7시간을 날아가야 도착하는 한국의 최저임금에 왜 네팔인들이 관심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한국으로 취업하면 이 최저임금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네팔의 월 최저임금은 15,000루피, 한국 돈 약 25만 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은 내국인 외국인 관계없이 정상적인 취업 단계를 밟았다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20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30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추가 근무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충북 계산군에도 엄청난 숫자의 네팔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남성의 경우 하루 일당이 13만 원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30일 내내 일하면 수수료 떼고 35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열심히 한 달만 일하면 네팔에서 1년 6개월 일한 돈을 벌 수 있고 1년 열심히 일하면 네팔에서 10년 넘게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취업이 성사되면 그들에게는 로또를 맞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022년 네팔은 약 77만 명의 내국인을 한국, 중동, 동남아 등으로 취업 보냈는데 사우디나 카타르 등에 가도 월급은 60만 원 수준이니 당연히 한국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뉴스가 전원 네팔에서 화제가 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네팔에서도 소위 엘리트로 불리는 의사나 교수, 심지어 공무원까지 1, 2년 정도 한국에 다녀오는 꿈을 꿀 정도죠. 그런데 한국으로 취업하고 싶다고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허가제형 E9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국내 체류 중인 네팔인은 65,133명으로 이들 중 절대 다수는 20대와 30대입니다. 즉 가장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의 네팔인들이 한국에 와 있다는 의미로 이들 대부분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등 소비 한국인들이 꺼리는 스릴 업종뿐 아니라 인건비가 비싸 한국인을 고용할 수 없는 음식점까지 대부분 외국인들이 떠받치고 있죠. 1990년대 초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힌 한국 정부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활용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을 중소제조업 분야 등에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에게 연수생 대우를 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국내외 비판이 일자 이를 고용허가제로 변경했죠. 즉 한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고용허가제 하에 E9 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한 번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이며 재신청에 추가로 4년 10개월을 더 머무를 수 있습니다. 약 10년 정도 한국에서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며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위 임금 차이에서 알 수 있듯 외국인들에게는 꿈과 같은 일인데 현재 한국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네팔 등 총 16개국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국가 중 가장 많은 고용허가제 인력을 수출한 국가는 네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 고용동향에 따르면 통계가 확정된 2023년 기준 네팔은 총 19,738명을 송출했는데 16개국 중 단연 1위죠. 2021년 387명에 불과했던 네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2022년 14,495명으로 폭등하더니 2023년에는 2만 명에 육박한 역대 최대 자국민을 한국으로 송출했습니다. 재작년까지 택배 상하차 및 항공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 등에서 외국인을 쓸 수 없었지만 한국인들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자 결국 허가해졌습니다. 이렇듯 한국으로 가려는 네팔인들은 매년 폭등하고 있지만 아무나 한국에 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허가제를 신청하려면 우선 한국어 능력시험과 기능시험 직무능력 평가를 거친 후 체력, 면접, 기초기능, 직무능력 등 4가지 영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중 핵심은 아무래도 한국어일 겁니다. 사실 네팔인들은 꽤 높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규교육을 받은 네팔인들은 영어를 꽤 잘하는 편인데 이는 1960년대 서구에서 히피즘이 유행할 때 영어를 쓰는 외국인들이 인도를 방문했다가 옆 나라 네팔까지 여행하면서 발생한 일종의 문화입니다. 네팔에 머물던 서구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관광 사업이 유행했을 때 영어가 네팔인들에게 필수적인 언어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한국어 역시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 꼭 배워야 하는 생존 언어 같았습니다. 다만 그 인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실제로 에베레스트를 보기 위해 네팔에 간 여행자들이 한국어가 너무 많이 들려 놀랄 정도라고 하는데 이는 한류 자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 취직하기 위한 이유가 더 큽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만 한국어 어학원이 100개가 넘고 전국적으로 약 1000개 어학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수강생 수가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하죠. 심지어 중국이 1대1로 한창 밀어붙이던 2019년 6월에는 중국의 재정 지원 하에 필수 외국어로 중국어를 지정했지만 한국어 인기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다고 하죠. 그런데 한국어가 한국으로 가는 직행열차다 보니 이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약 3년 전 네팔 현지에서는 한국으로의 불법 입국을 알선한 네팔인들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현지인들이 한국어 능력 시험에 통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대리시험 등을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네팔인들은 한국어 능력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 E9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지자 알선책에게 한화 약 100에서 700만 원을 주고 맡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내에 머물며 대리시험을 본 네팔인은 네팔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한 경험 덕분에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었으며 네팔 현지에서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수강생에게 접근해 대리시험을 봐주겠다고 제안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한국어의 인기는 네팔에서 상상을 초월하는데 매년 7만 명이 넘는 네팔인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하고 있으며 그중 합격자가 4만 명에 달할 정도로 수준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네팔인들이 목숨 걸고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이 기회의 땅이자 성공의 증거들이 네팔 곳곳에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네팔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한국 노동자 출신이 6명이라고 하죠. 한국 노동자 출신이자 현 치투안 지역 카이라하니시의 카니아 시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선거에서 한국 귀한 노동자 6명이 시장으로 당선됐고 다른 나라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지자체장 당선이 늘고 있다. 해외 나가보고 느끼는 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에 있을 때 귀국하면 우리말도 이렇게 개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정치를 하게 됐다며 한국에서 보고 배운 많은 것들이 정치인이 되는 길을 열어줬음을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네팔에서는 한국어가 권력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도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네팔에 부는 한국화 바람은 훨씬 더 거세질 겁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 고용어바제는 2004년 8월부터 시행됐고 네팔은 2007년부터 인력을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E9 비자는 4년 10개월을 2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 10년가량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죠. 한 달 약 300만 원씩 1년이면 3,600만 원에 10년이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생활비, 체류비 등등을 제외하고 약 1억 원을 모아 네팔로 돌아간다고 가정하면 네팔에서는 넉넉하고도 넘치는 생활이 가능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한 달 월급이 25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곳에서 1억은 신분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금액인 것은 당연. 그리고 2007년 처음 한국에 온 네팔인 중 10년 만기를 채우고 돌아간 소수의 사람들은 벌써 사업을 운영하거나 정치인이 되는 등 네팔을 변화시키고 있고 이후로 온 네팔인들이 또 10년을 채우고 돌아가면서 한국에서 일하고 귀국해 풍요로운 삶을 사는 이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누리던 생활들, 즉 한국 드라마를 즐기고 LG나 삼성과 같은 고급 전자제품을 쓰고 한국에서 몰던 자동차를 몰 것이며 그들이 누리는 상류층 생활은 분명 누군가에게 동경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한국을 동경하는 이들과 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차츰차츰 한국이 중심이 되는 네팔을 상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네팔의 모습이 사뭇 궁금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새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